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순진 마포쉼터 소장 윤영미 씨가 길원옥 할머니의 돈을 자기 통장으로 관리하고 뭉칫돈을 빼낸 것이 드러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영미 소장이 빼낸 뭉칫돈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네. 지금 조선일보와 위키리크스가 이렇게 손영미 씨가 길원옥 할머니가 마포쉼터에 유일하게 한 분 계셨잖아요. 네네. 그 할머니의 돈 관리를 했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하시던가 아니면 그 아들이 양아들이지만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운 네. 아들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제로 보니까 손영미 씨가 다 돈을 관리를 했고 또 그 돈을 또 빼낸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까지 뭘 알고 있었냐면 공방이 벌어졌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영미 씨, 고인이 된 이 손영미 소장과 그 다음에 이 길원옥 할머니의 그 아들 황 씨 사이에 뭔가 다툼이 있다. 거기에 내용 뭐냐면 황 씨 측, 수양 아들인 황 씨 측에서는 길원옥 할머니와 관련된 지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내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쪽 그 마포쉼터 측에서는 아니다, 황 씨가 돈을 내놔라 해서 돈을 준 것뿐이다. 예. 여기까지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이 그렇죠. 얘기가 황 씨가 이제 할머니를 모시러 가겠다라고 이제 모시고 간 다음에 이제 후속 기사로 이제 나온 건데, 이 내용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럼 돈이 어떤 방식으로 오고 가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가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일면이 좀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네. 내용을 좀 보면, 자, 여기에 등장인물이 황 씨와 그의 부인 조 씨,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 입장에서는 수양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1일에 마포쉼터에 방문합니다. 그렇게 방문했을 때 손영미 소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름의 계좌, 통장 두 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엔 2천만 원이 있고 여기엔 1,000만 원이 있는데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 기억하셔야 됩니다. 2천만 원은 할머니가 사망 후에 주라고 한 돈이고 그 다음에 1,000만 원은 장례비다. 그래서 내가 찾아주겠다라고 해서 황 씨, 즉 수양 아들과 함께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서 줬다는 겁니다. 준 다음에 2층으로 올라옵니다. 2층으로 올라와서 황 씨는 할머니와 함께 1층에 있었고 아들은 2층에는 며느리와 그 다음에 손 소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여준 건 당신 이름의 계좌다. 그렇죠. 길원옥 할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보여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손 소장이 길원옥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보고 이 며느리인 조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며느리 조 씨에 의하면 그 통장에서 350만 원씩 정부 보조금이 다달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었는데 입금에는. 근데 출금을 봤더니 뭉텅이 한 번엔 1,000만 원, 한 번엔 4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해명을 하라고 했더니 그 순간 손 씨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조 씨 앞에서. 그랬는데 추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 씨가 그 밑에 1층에 있던 그 아들, 남편이죠. 자신한테는 조 씨 입장에서 남편이죠. 남편인 황선희 씨죠. 네. 목사입니다. 네, 황 목사가 인천 연수구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이죠. 이 황 목사가 할머니가 지금 피곤하시고 하니까 할머니 쉬시게 해야 되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쉬시게 해야 되니까 우리 갑시다라고 밑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이 황 씨가 올라오니까 손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죠.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따져달라라고 이야기만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즉, 이 손 소장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할 걸로 믿고 조 씨는 돌아왔는데, 그렇겠죠.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사흘 후 6월 4일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또 어떻게 보냈냐면 제가 좀 긴가요? 좀 짧게 아니요, 할게요. 뭐. 중요한 내용이라서. 중요하죠. 6월 4일 날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냈냐면 아니 너무 간단한 거 아니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넌 뭉텅이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출금 내역. 네. 출금 내역만 은행에서 뽑아오면 그건 뭐 뽑아서 금방 나한테 뽑아주니까요. 보여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보여주냐 했더니 손씨 측이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 전화 내용도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017년 배상금 받은 것 중에 배상금이라고 했죠. 정부 배상금 위안부 일본 거기에 대해서 대신 왜 그 모금하잖아요. 네. 모금으로 모은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은 정의연에 기부를 했고 그 다음에 5천만 원 중에 내가 당신들한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가 막혀 하는 와중에 사흘 후에 이제 손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그런 경찰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한 부분, 두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말이 달라져요. 첫 번째 3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주면서 할머니가 사망 장례금과 사망 후에 주라고 한 돈이고 이거는 장례금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럼 그때 얘기를 했어야지. 이 돈은 1억 원 중에 뭐 어떻게 되고 그게 아니라 그날 1억 원 중에 나머지를 줬다, 기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문서답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조 씨가 본 건 뭐냐면 기부금이 아니라 보조금이에요. 350만 원씩의 보조금이고 더 얘기하면 이 보조금이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의연한테도 이 기론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한테 간병비 뭐니 따로 나가요. 그럼요. 당연히 나오죠. 그럼 정의연한테 갑니다. 정의연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다 밝히는 건데 어쨌든 그 나머지 거는 그렇다 치고라도 실질적으로 본 350만 원을 밝혀라 그랬는데 아니 모금한 거 1억 원 그 배상금 일본이 준 배상금 안 받을 테니까 국민들한테 모금한 1억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 소장이 사실 고인이 돼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이렇게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보도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건 녹취록이 있는 부분이라 녹취록이 있는 부분은 보도에 의하면 손 소장은 350만 원 보조금이 들어가서 쌓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 뭉텅이 돈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고 사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고인이 됐다. 이런 지금 수순의 결과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한나는 기론옥 할머니한테 정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350만 원 그것이 뭉칫돈으로 빠져가지고 어디로 갔겠느냐 어디로 갔느냐 그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위안부 할머니 배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은 정의기억연대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 기부 명단에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는 나머지 5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황씨 부부 그러니까 양아들한테 1천만 원을 주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이제 그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또 4천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명확하니. 그렇죠. 또 하나는 그 황 목사 부부는 당연히 그 기론옥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지만 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뭐 알아서 하시겠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용수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한번 알아는 봐야겠다 해서 그때 1일 날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녹취록을 보면은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로 팔아먹은 게 맞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근데 그 생각이... 이전에 이제 네네, 하나 말씀하세요. 알아야 할 게 네네. 그 황 목사의 딸 그러니까 기론옥 할머니 입장에서 본 손녀가 그 이전에 SNS에 올린 글이 있어요. 댓글이 있죠. 예. 네. 말하자면 손영미 소장이 숨졌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SNS 글을 올리면서 그때도 이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 뭉칫돈이 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혼자 했을까
그러면 뒷배가 있을 것인데 그 뒷배가 점점점에서 윤미향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런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네네. 결국은 지금 며느리 조 씨가 문자를 보내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또 바르게 살려면은 뼈를 깎는 고통이 시한다. 이런 문자를 보내서 빨리 그 돈을 빼내간 돈에 말하면 사용처를 알려달라. 이렇게 독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영미 소장으로서는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근데 그분이 혼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가족까지도 다 절연하고 서울에 와서 쉼터에 지금 오랫동안 기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좀 분리를 하면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지금 느낀 게 이겁니다. 그 윤미향 의원이 당선자 신분으로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지금 할머니들한테 돈을 정확하게 드렸다.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아시아의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때와 그 다음에 1억 그 배상금 받은 1억 모금해서 그거를 다 할머니한테 드렸다. 우리는 떳떳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드러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보조금입니다. 그 사람, 그때는 이 윤미향 의원이 기부금, 할머니를 위해서 우리는 기부를 받지만, 그러나 그 기부금은 활동을 위해서 받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받은 것은 다 줬어, 3번. 근데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야 될 게 뭐냐면, 알았어. 그런데 너네 왜 정의연하고, 그거를, 너네 정대협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있어, 직접적으로. 그거는 할머니들한테 다 들어갔니?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보고요. 두 번째, 아니, 다 줬다며요, 1억을. 근데 보니까 5천만 원을 도로 가져갔네. 다 준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할머니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니, 1억 원을 다 드렸다, 뭘 다 드렸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 정대협이 생긴 데부터 28년 동안에 3번 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큰 돈도 아니고 1억 원 그건 별개지만 나머지는 뭐 100원, 250만 원. 그 중간에 그 수많은 성금과 기부금 그런 거 다 어디다 썼냐 이거죠. 또 개인 계좌로도 돈을 모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 밝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교수님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태가 맨 처음 벌어졌을 때 정의연 이사장, 이나연 이사장인가? 그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화낸 그 장면 보셨죠? 막 화를 내면서 기자가 그때는 질문 하나만 하면 역사책 보고 와. 거의 그 수준으로 화를 냈어요. 조선일보 기자 질문 안 받아. 뭐 이런 식으로 막 화를 냈는데 그 상황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사과했어요. 뭐 잘못했다고, 어쨌든 그 과정 잘못했다고. 근데 방귀 낀 사람이 뭐 한다고 화를 냈는데 저기 또 똑같아요. 그 조각상 만든 조각가들. 아니 왜 그거를 상표권 등록을 했니? 그 공공 사업이잖아 했더니 뭐라 그러면 이건 조각상을 없애려는 음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손 소장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검찰 이 압수수색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이 1시간 반이라는 건 아예 어디에 뭐 있는 거 아니까 들어가자마자 갖고 나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연이나 윤미향 의원은 손영미 소장의 죽음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또 하나는 언론의 과잉 취재 이런 것 때문에 죽었다. 언론 탓, 검찰 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사정을 쭉 그냥 들어보더라도 이건 그거야 아니고 이 돈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나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정의연 측이 그 돈 어디다 썼느냐, 뭐 할머니 돈, 길어놓고 할머니 돈 얘기할 때 마치 그때는 아들이 뭐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고 3천만 원 준 거 그런 거 다 윤영미 소장이 증거를 갖고 있다. 그것은 그 전에 나왔던 돈들을 다 보낸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일 날 왔을 때 그 2천만 원, 1천만 원 그거 준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전에 지원금 350만 원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뭐 1억 원 모아서 나머지 5천만 원 뭐 여러 가지 돈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게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마포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예 여가부에서 이 쉼터에 지원해 준 돈이 따로 있어요. 제 기억에는. 아니 여가부에서 2016년에서 2020년 올해까지 그 이전 것은 차치하고라도 최근에 이제 정의기억연대가 생긴 거 정대협 때는 말고 이것만 해도 16억 1,400만 원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한 겁니다. 그렇죠. 이 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명성교회가 장소만 빌려준 것도 아니거든요. 또 지원이 매달 따로 100만 원씩 있습니다. 줬지 않습니까? 지원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실은 정부 보조금이든 뭐든 이게 할머니한테 돌아가야 되는 돈이지 이 충분히 그 나머지 갖고도 운영이 됐잖아요. 이걸 운영비로 썼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손 소장의 사실 선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밝히자. 그게 고인의 사실은 뭐랄까요, 넋을 기리는 거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무슨 말만 하면 고인을 지금 그러니까 고인의 모욕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치 쟁점으로 활용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격적인 늘 이 정의연은 성역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습성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의심을 하면 이거는 무슨 친일파고 이건 음모고 뭐 이렇게 나섰는데 자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투명하게 돼야 이 그들이 얘기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뜻을 기리는 사업이 제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연이라든가 윤명이가 그 전에 뭐 정부 지원금 이런 건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길원옥 할머니의 돈 행방에 대해서만이라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거기는 사람까지 자기들이 평생 동지로 생각하는 그 쉼터 소장까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윤영미 소장의 잘못인지 그 사람이 착복을 한 건지 손영미 소장이 착복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손영미 소장은 그냥 형식적으로 전달만 했는지 이 부분이 지금 핵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경찰이 황 목사 부부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수사 내지 조사를 했다니까 뭐 그 결과가 밝혀지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명확하니 밝혀져야만이 의혹이 해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가부에서도 아까 16억 1,40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피해자 건강지원 맞춤형 지원 이게 11억 2,400만 원을 썼어요.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렇죠. 건강 지원하고 뭐 레크시언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에 11억 2,400만 원인데 건강지원금이라 이런 건 따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정대협에서 사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전부를 다 또 이렇게 해드린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몇 분이죠. 왜냐하면 나눔의 집에 또 가고 나눔의 집도 다르고 또 대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다르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기름비에도 안 썼잖아요. 기억에 저기에 그러면 몇 명 되지도 않는 할머니들을 마치 전부 자신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돈을 전부 다 착복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아직 뭐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건 의혹입니다. 의혹에 대해서 사실 이 정의연이 이제라도 투명하게 대응을 하고 잘못된 부분 환부는 도려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자꾸 덮으려 하고 딴 얘기를 하고 화만 내면 이건 영원히 할머니들마저도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지금 길원옥 할머니도 이런 사건이 나면서 마포 쉼터를 나와가지고 지금 양아들 집 인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마포 쉼터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의연이라든가 윤명원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을 하기는커녕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나몰라라 하고 전화도 지금 말하자면 언론에 그런 취재도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뭐 해명할 길이 없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 속이 뻔한 거니까. 근데 또 하나 더 좀 따져볼 문제는 윤명 의원이 지금 의원이 되자마자 얼마나 됐습니까? 또 지금 이 후원금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이 판국에 지금 정치 후원금 모금 안내 공지를 했다면서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아니 근데 그 표현이 사실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금을 하면서요.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할 테니까 소중한 응원 부탁드린다. 투명과 깨끗이 본인이 지금 입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투명과 깨끗을 입에 올리려면 자신의 지금 그 계좌, 그러니까 2014년 자신의 입으로 얘기했죠. 2014년 이후에는 혼재됐다. 자기 통장에서 자기 것과 그 다음에 공적으로 쓴 것이 다 혼재돼 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되는 겁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감옥 가야 돼요. 왜? 그 기부를 받았는데 기부의 목적과 다르게 자신이 유용한 게 되고 횡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투명하고 깨끗하게 뭘 하겠다고? 그건 좀, 뭐랄까. 이거를 뭐라 그럴 수는 없죠. 의원의 활동이니까 하지만 투명과 깨끗은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시와 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회 개원한 지가 며칠이나 됐으며 지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개원도 못 해가지고 억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개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치 후원금부터 모금하겠다고 공지를 내는 게 인간의 도리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 아주 얘기를 잘 했네요. 윤 의원이 이런 공지를 올리자 독재 정권 때도 흔치 않았던 여당의 단독 국회 개원, 단독 상임위원장 서출 강행 사태를 틈타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 모금 및 집행 여부 투명성부터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와중에 네. 맞습니다. 그런 정치 후원금 모금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정대 때의 여러 가지 의혹뿐만 아니라 지금 밝혀야 할 것은 돌아가신 손영미 소장이 빼내간 그 뭉칫돈에 대한 해명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나서 이런 일을 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손영일 소장이 빼내갔는지 아니면 그게 정당하게 또 정의연에 갔는지 그건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지금 며느리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또 담겨 있는 뭐 이 내용들입니다. 하니까 사실 보도가 된 것이고요. 국민들도 이 보도에 의해서 사실은 그래? CCTV를 확실히 가려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아마 포렌식 이 방식으로 그 휴대폰을 지금 풀고 있으니까 손영미 소장의 휴대폰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아직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의혹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의원은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